선생님 큰일 났어요. 차가 고장났나 봐요. 앞으로 가질 않아요. 브레이크에서 발부터 떼세요. 우리는 태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이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것. 하지만 알고 보면 꼭 필요한 이것. 이것의 속성을 이해하고 삶에 접목하면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훨씬 빠르게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언어학꿈입니다. 오늘은 하루 24시간 내내 영향을 받고 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이것, 마찰력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찰력은 접촉 중인 두 물체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어떤 물체를 움직이려면 마찰력보다 큰 힘을 가해야 하죠. F는 μn으로 표현되는 마찰력은 마찰계수와 수직력의 곱인데요. 예를 들어 침대를 밀어 옮기려면 큰 힘이 들죠. 침대가 무거워서 n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침대가 빙판 위에 있으면 어떨까요? 살짝만 밀어도 밀리죠. 마찰계수 μ가 작기 때문입니다. 마찰력을 낮추려면 마찰계수와 수직력을 줄여야 해요.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마찰력은 물리현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존재해요. 생산적인 일은 언제나 귀찮고 업무 지시를 받으면 거부감이 들어요. 해야 하는 일을 매번 미루고 새해 벽두 다짐은 며칠만 지나도 온데간데 없어져요. 이 모든 현상은 심리적 마찰력 때문입니다. 마찰력이 너무 큰 나머지 어지간한 힘으로는 마찰력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으니 나라는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죠. 나아지려면 행동해야 하고 행동하려면 마찰력을 낮춰야 합니다. 마찰력을 낮추지 못하면 항상 후회합니다. 나는 언제나 이 꼴이야. 내가 다 그렇지 뭐. 이건 꼭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아니잖아. 자책과 합리화가 뒤섞인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야 합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의 핵심은 행동이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마찰력을 줄여야 합니다. 마찰력을 줄이는 방법만 깨달으면 속도와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심리적 마찰력을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수 있을까요? 마찰력을 구하는 계산식을 다시 들여다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찰력은 마찰계수와 수직력의 곱이에요. 심리적 마찰력의 공식도 두 가지 변수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빈도와 기대치입니다. 빈도가 잦을수록 마찰계수는 작아지고 기대치가 낮을수록 수직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행동의 횟수를 늘리면서 그 행동의 기대치를 줄이는 것. 이것이 심리적 마찰력을 줄이는 핵심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빈도를 높이고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젓가락질을 배울 때를 떠올려 볼게요. 처음 젓가락질을 배울 때는 마찰력이 아주 높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정석대로 젓가락질 하라고 퇴근해요. 반찬을 집어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니 짜증이 나죠? 그러다 한두 번씩 젓가락질에 성공합니다. 어쩌다 보니 잘 되네? 이윽고 젓가락질이 손에 익으면 어떻게 되나요? 젓가락질이 힘들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젓가락질이 힘들고 숟가락으로 반찬을 퍼먹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젓가락질 하는데 심리적 압박감을 전혀 느끼지 않죠. 빈도의 증가가 마찰계수의 값을 0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마찰계수가 0이면 마찰력도 0이죠. 빈도가 잦아지면 저항은 0에 수렴합니다. 마찰력엔 재미있는 특성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운동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보다 작다는 거예요. 어떤 물체든 처음 움직이게 만드는 건 어렵지만 한 번 움직이면 처음보다 작은 힘이 듭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저항이 줄어드는 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자주 행동하는 거예요. 빈도를 늘리면서 신경 써야 하는 또 한 가지 일은 기대치를 낮추는 건데요. 평소 우리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립니다. 한 번에 모든 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짧은 시간에 성공하길 바라죠. 잘하지 못할 일이라면 시작하지도 않겠다는 사람도 있고 몇 번 해보고 실력이 늘지 않으면 금방 접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 기대치가 높아서예요. 눈이 높으니까 어지간해서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마찰력을 낮추는데 기대치를 이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찰력을 높이는데 기대치를 악용해버려요. 스스로 브레이크를 꽉 누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린 운동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몸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운동과 군살 없는 몸매를 연결시키면서 몸이 좋은 연예인, 인플루언서를 떠올리죠. 하지만 그런 몸을 생각하면 운동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몸매는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식단을 조절하면서 힘겹게 운동해도 될까 말까죠. 애초에 몸짱이 될 만큼 열심히 운동할 생각은 없는데 머릿속에 몸짱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운동하다가 그런 몸을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운동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치를 지하 50층까지 낮추세요. 운동은 그냥 운동입니다. 그저 조금 건강해지고 기분 전환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그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럼 운동하기가 편해져요. 공원을 여유로이 걷는 것도 3분 동안 맨손 운동하는 것도 잠에서 깨어 잠시 스트레칭 하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기대치를 낮추면 몸짱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국 원했던 몸을 갖게 됩니다. 마찰력은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찰력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면의 마찰력 덕분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 덕분입니다. 마찰력이 없다면 물건을 제자리에 둘 수도 없고 신체의 균형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없고 글을 쓰지도 못해요. 행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실제로는 행동의 밑바탕이었던 겁니다. 심리적 마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마찰력이 없다면 실천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에 감사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저항 없는 삶은 빙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항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와 동시에 저항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찰력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조금씩 행동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시도하지 못했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유, 그 일의 마찰력이 그토록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대치를 낮추고 일단 한번 시작해 보세요.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마찰력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취한 모든 일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